검은 신화 50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출시 첫날 동시 접속자 수 220만, 출시 3일 만에 1000만 장을 판매했다는 기록이 밝혀졌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어떤 제품이나 콘텐츠가 대박을 치면 대륙의 실수라고 표현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실력을 보여준 결과가 바로 검은 신화 50입니다. 과연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은 신화 50의 기본적인 정보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르입니다. 검은 신화 50의 장르는 기본적으로 액션 RPG인데요. 현재까지도 꽤 말이 많은 것이 이거 소울라이크 게임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갖는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좀 맵기는 한데 단순히 맵다고 해서 소울라이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울라이크라고 부르는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검은 신화 50처럼 보스전 릴레이만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탐험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탐험의 과정이 보스전 못지않게 어렵고 보상 역시 훌륭해서 탐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이죠. 또한 전투 메커니즘을 보면 보통의 소울류는 보스의 공격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형태인데 50은 그렇지 않고 여러가지 스킬을 사용해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검은 신화 50은 죽음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사망 시 아무런 재화를 잃지 않습니다. 보스방을 다시 찾아가는 것도 사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은 신화 50은 일부 특징에서 소울의 향기가 나지만 난이도가 좀 높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 또는 액션 RPG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너무 유명한 서유기,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손오공의 주변 인물들도 등장하죠. 저팔계나 우마왕 같은 NPC들이 실제로 게임 내에 등장합니다. 제가 서유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어서 사실은 저도 게임을 하면서 이건 무슨 상황이지? 저 녀석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너무 유명한 저팔계나 우마왕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알았지만 그 외에 등장하던 많은 요괴들은 도통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배경이 서유기라고 했지만 이 게임의 오프닝을 보면 알 수 있듯 검은 신화 50은 서유기 이후의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스토리 진행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게임을 이해하고 싶다면 서유기의 스토리를 풀어주는 그런 콘텐츠를 먼저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那猴子打小就这样，捡到好东西一定要拿到手。 검은 신화 50은 언리얼 엔진 5로 개발되었고요. 비주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픽 표현이 정말 훌륭합니다. 물론 그래픽은 플레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제 경우는 PC로 플레이를 했고 제 시스템은 꽤 고사양 스펙이라서 정말 눈 호강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다른 후기나 영상들을 참고하면 플레이스테이션 5로 즐기는 경우에도 충분히 훌륭한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각 장의 스테이지 디테일과 더불어 배경의 아름다움까지 전반적인 아트워크가 훌륭한데요. 여기에 갑옷이나 무기의 디테일 표현, 그리고 각종 지역에서 보여주는 서유기 신화를 베이스로 하는 여러가지 오브젝트 표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꽤나 현실적이면서도 유려한 색감과 디테일한 표현으로 아주 수준 높은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보스 디자인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검은 신화 50은 정말 많은 보스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껍류의 색깔놀이 보스가 일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스들은 모두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이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검은 신화 50은 딱 무난한 수준의 배경음악을 들려줍니다. 플레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배경음악에서 특별히 감명받았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스가 등장하는 스테이지에서도 그렇고
게임 중에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음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탐험 과정에서 맵을 뛰어다닐 때 아무런 음악이 없이 뛰어다니는 소리만 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더욱 집중이 잘 되어서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파트가 있다면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충분히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OST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플레이하면서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보는 것보다 플레이를 한 후에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더 감동이 깊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경음악이 아닌 효과음에서는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특히나 봉수를 통해 강공격으로 적들의 뚝배기를 날려줄 때는 호쾌한 사운드가 일품입니다. 누군가는 검은 신화 50의 타격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런 사운드를 포함해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격감이란 건 사람마다 체감하는 기준이 모두 다른데요. 타격감은 다음 챕터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은 바로 더빙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검은 신화 50을 플레이하는 경험은 마치 중국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불쾌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볍고 싼티나는 억양이 아니고 꽤 들어줄 만한 적절한 톤으로 더빙이 되어 있으며 그 연기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를 정말 찬양하는 입장인데요. 더빙만큼은 시프트업이 검은 신화 50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검은 신화 50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조작에 대한 경험부터 이야기할게요. 강공격이나 약공격, 회피, 점프 등의 버튼 배치와 공격 메커니즘 자체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스텔라 블레이드와 매우 유사해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키 배치가 이상해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조작하는 패드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그 진동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기서 타격감에 대해 많이들 논하실 텐데요. 확실한 건 약공격을 사용하는 중에 타격감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대신에 곤봉치 스택을 쌓고 강공격을 할 때는 꽤 묵직한 타격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5 진영에서 듀얼센스의 기능을 잘 살린 게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역시 사실이죠. 쉽게 말해 패드를 통해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적인 경험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앞선 시청각 요소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타격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타격감이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까지 세 가지 포인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은 신화 50의 타격감은 시각, 청각 측면에서는 좋은 편이었지만 촉각의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는 아니고 중간 이상은 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약공격으로 곤봉치 스택을 쌓아서 강공격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전투 시스템인데요. 약공격이 매번 같은 동작을 하니까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같은 동작만 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약공격도 강공격처럼 공술 자세에 따라 다른 모션을 보여줬으면 훨씬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출의 경우 오프닝에서 정말 지린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상 깊었는데요. 본편에서는 오프닝만큼의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연출이 좋기는 좋은데 뭔가 하나씩 아쉬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나오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애니메이션이네요. 이게 스토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도 영상미가 좋아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처음에 1장이 끝나고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후에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또 어떤 영상이 나올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진행 난이도에 대해서는 먼저 보스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스전은 아주 맵습니다. 검은 신화 50은 때때로 엘든링의 보스전보다 훨씬 어려운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엘든링의 경우는 오픈월드이므로 진행하다가 막히면 다른 지역을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룬을 파밍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한 뒤 스탯을 많이 올려서 적들을 찍어 누를 수가 있는데요. 50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50도 약간의 파밍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특성치는 최대 레벨이 정해져 있는 스킬들을 해방하는 데 그칩니다. 물론 기본 체급을 올려줄 수 있는 특성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최대 레벨이 존재하죠. 신선단을 통해 한 번 더 스펙 자체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영롱내단이라는 아이템 파밍이 필요한데 확률로 드랍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파밍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선형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게임이 막히면 그곳을 뚫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죠. 이렇게 구조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데 더불어 보스전 난이도가 상당해서 검은 신화 50은 게임 난이도가 비교적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길 찾기 난이도입니다. 검은 신화 50은 기본적으로 미니맵이 제공되지 않아서 길을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이 공간 지각 능력이 좋고 평소에 길을 잘 찾는 사람이면 금방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검은 신화 50의 길 찾기는 정말 지옥과 같을 겁니다. 앞서 진행 경험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길 찾기는 검은 신화 50의 정말 큰 불편함입니다. 특히 미니맵이 없는 것도 모자라 월드맵마저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지도는 항상 플레이어 자신의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겠죠. 길 찾기라는 것은 꼭 맵을 통해 안내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사가 미니맵을 제공하지 않고 플레이어가 레벨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길 원했다면, 정말 그랬다면 플레이어가 맵 없이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직관적인 레벨을 디자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리로 가면 길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투명 벽에 막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길 찾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애초에 미니맵을 제공하든지 직관성 높은 레벨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 스텔라 블레이드의 드론이나 위쳐 센스처럼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길 찾기 문제로 엄청 까기만 한 것 같네요. 검은 신화 50에서도 편의성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성 초기화 기능입니다. 제가 앞서 보스전이 정말 어렵고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그 보스전을 클리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특성 초기화 덕분입니다. 검은 신화 50의 특성 초기화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그저 어디서든 사당만 있으면 특성을 초기화할 수 있으며 일괄로 한 번에 초기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진행하다가 막히면 꼭 특성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자, 이렇게 검은 신화 50의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항목 6가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점수 4.0점으로 검은 신화 50을 추천합니다. 단, 난이도가 높거나 길 찾기가 복잡한 게임을 싫어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주를 검은 신화 50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8월에 유독 현생이 바빠서 50을 클리어하는데 조금 오래 걸린 것 같네요. 보스 한번 잘못 걸리면 몇 시간씩 트라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지는 않은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맛있게 매운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50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즐기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